is Charlie's World. 안녕하세요, 찰리브레입니다. 오늘 이런저런 장을 살펴보다가 이제 시간이 좀 약간 늦긴 했는데 아마 어저께도 제가 몇 시 정도 이제 12시에서 2시 사이에 좀 이렇게 강하게 오르지 않을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혹시나 했는데 그냥 역시나 그냥 그 예상이 또 빗나갔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예측하는 게 전부 다 100% 맞을 수는 없고 그렇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고 간혹가다 맞긴 해. 뭐 펌핑하는 거. 그러니까 어저께 밤 같은 경우는 이제 어저께 낮부터 해가지고 스트라티스하고 스팀이 빗썸에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그 두 개가 유난히. 근데 아마 업비트에 계신 분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아마 되게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댓글 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업비트는 왜 펌핑이 없냐라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에 관한 펀더멘탈이 있기 때문에 세력들도 가지고 놀 때는 분명히 가지고 놀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어저께 같은 경우는 빗썸이었다는 거죠. 근데 빗썸이 다른 거래소들보다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는데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측면이 되게 강해요. 그래서 뭐 GNT라든가 제가 말씀드렸던 뭐 GNT라든가 스트라티스, 스팀 같은 거는 만약에 펌핑이 있어 다시 조정이 오더라도 향후 7, 8월 장세에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펌핑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거다라는 거를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업비트에서도 마찬가지야. 지금 업비트 세력은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빗썸에서 머무르는 사람들보다는 좀 약간 작은 사람들이 많다고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업비트도 분명히 기다려 보시라고 한 번 더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지금 장세를 보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아마 되게 의아하다는 생각을 아마 되게 많이 하시겠지만 제가 이번 영상에서 지금 이런 일이 왜 발생을 하나에 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100% 맞지 않겠지만 한번 끝까지 한번 시청들을 다 해보세요.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금 이게 삼각 수렴이 마무리되는 구간이 3일이 딱 되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2일이잖아요. 제가 분명히 7월 2일날 런저리가 될 거다. 근데 2일에서 3일이 넘어가는 시점 그 중간 정도가 제가 봤을 땐 비트코인 조정이 마무리되는 장세이고 그리고 알트코인들도 펌핑이 좀 강하게 일어날 수 있는 장세가 아닐까. 그래서 지금 내동매매 하거나 어설픈 자리에서 나오시는 것보다는 어차피 지금까지 홀딩하신 분들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로 홀딩을 하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보시면 7월 2일이 그러니까 7월 3일이 넘어가기 전에는 이 수렴 구간이 분명히 나타나서 강한 반등 장세가 나오지 않을까라고 추측하는 게 이제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항상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참고용으로 그냥 쓰세요. 제가 이거는 돈을 벌자 뭐 이런 의미보다는 재미로 하는 관점이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유튜브를 해가지고 업으로 하시거나 이거로 이제 뭐 돈을 버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같은 경우는 저를 욕하시겠지 오히려. 왜냐면 구독자도 많이 늘어나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하니까. 근데 저는 저만의 길을 갈 뿐이야. 암호화폐에 관해서든 아니면 뭐 경제에 관한 저의 전망이든 저는 어디까지나 이거를 즐기면서 하는 측면이라서 제가 이거는 멈추지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이오스를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오스는 지금 이제 오늘 내일에서 만약에 매집을 하시면 그리고 기존에 물려 계신 분들도 다 마찬가지야.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릴게요. 7월 10일까지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7월 10일까지 13,500원까지 돌파할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높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면 제가 봤을 때 이것도 아마 펌핑을 줄 확률이 높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빗썸이 조금 높지 않나. 웃어서 죄송한데 빗썸이 펌핑이 좀 다른 데보다 좀 심해. 그거는 다들 알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그리고 골드하고 실버 가격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제가 골드 가격을 조금 전에 봤는데 마이너스 17달러까지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비트코인도 지금 단계적으로는 떨어지고 있어. 조정이 있긴 해. 근데 금하고 은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하는 자산만 지금 떨어지는 건 아니야. 근데 얘네는 더 많이 못 오를 확률이 높아. 오히려 비트코인보다는. 왜냐면 비트코인은 ETF가 앞으로 향후 길어야 4, 5개월 안에 분명히 승인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금보다는 물론 암호자산이 낫다고 판단하는 거고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게 떨어진다. 떨어지는 이유는 아마 다들 아시죠? 왜 그런지? 그리고 지금 오히려 반대로
종합적인 주식 장세, 전반적인 뭐 다우존스, 나스닥, S&P 500 지수는 오르고 달러 인덱스도 살짝 반등을 했어. 근데 급진적으로 오르지 못한다는 건 아마 다들 아실 거야. 왜? 금리에 관해서 손을 대겠다, 금리 인하하겠다는 얘기를 미국에서 이미 스탠스를 취해놨기 때문에 달러가 갑자기 폭등하지 못한다는 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셔야 된다는 거고, 우리나라 주식시장도, 전세계 주식시장도 분명히 반등을 했겠죠. 근데 언발의 오줌 누기 식으로 끝날 확률이 높다.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을 말아버리겠다, 그래가지고 관세를 뭐 부과하겠다,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사실은 쇼였고 실제로 이 주먹질을 하지 않은 것과 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그래서 지금 보면 서로 트럼프 대통령하고 시진핑이 보면은 서로 방망이질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겉에서 봤을 때는 강철로 된 방망이 같지만 서로 그렇게 때렸다면 피해가 엄청 컸을 거다. 그래서 이 방망이는 솜방망이에 불과한 거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거 진폭을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죠. 계속해서. 예. 뭐 완급을 조절하면서 대중들은 거기에 놀아날 뿐이야. 주식 장세에 있는 사람도 손해를 더 많이 볼 뿐이고. 예. 그래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 자, 단기적으로 지금 미중 무역 갈등, 미중 분쟁이 단기적으로는 지금 살짝 휴전이란 어떤 그런 이런 명분 하에 세력들이 살짝 수면 아래로 살짝 가라앉혀 놓은 상태고, 저는 언제든 다시 그걸 끄집어내서 세력들은 이거를 가지고 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링크 코인이 이제 바이낸스에서 되게 많이 가파르게 요 근래 되게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거에 관해서 비중을 좀 많이 두는 사람이 많아요, 지금까지도. 근데 이게 예를 들어서 올라봐야 얼마나 오르겠냐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하루 이틀 내에 아마 종착역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링크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를 사셔가지고 수익 보시는 분이 아마 되게 많으실 거고, 이게 아마 이 숫자가 잘못됐을 수도 있는데 거의 전고점에 마이너스 26%까지 거의 도달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상승세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알트장이 종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게 안 오긴 했지만 일부 알트코인들은 지금도 펌핑이 간혹가다 일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에요. 해외 사토시 마켓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바라보는 관점이 좀 약간 그런 쪽 측면이 되게 강하고, 그리고 알트코인 마켓이 곧 온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좀 제가 봤을 때 네임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있죠. 유능한 트레이더라고 생각하는 사람. 근데 그런 사람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되게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거고, 지금 거의 날짜가 거의 다 됐다.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2일에서 3일을 넘어가지 않는 그 중간 지점 에서 분명히 반등 장세가 대대적으로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스팀이죠. 스팀은 제가 500원 밑에서 분명히 매집을 하면 분명히 좋은 날이 있을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업비트는 제외하고 이제 빗썸에서 좀 펌핑이 많이 일어나서 그렇게 했는데, 저는 그거는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릴 것 같아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운인 것 같아요. 내가 업비트에서 이거를 거래하냐,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빗썸에서 거래하냐, 그거는 제가 뭐라고 딱 말씀 못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개인의 어떻게 보면 개인의 운이죠. 그래서 비스틴 같은 경우는 30%가 갑자기 되게 많이 올랐었고, 스트라티스는 65%나 상승했었어요. 65%. 그래서 좀 저가에 들어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80%까지 수익을 보신 분이 아마 있을 거야, 스트라티스 같은 경우는. 그래서 댓글 다셔가지고 고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제 실력이라기보다 이제 운인 것 같아요. 빗썸에서 매매하신 분들 운. 그래서 업비트에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어쨌건 중요한 코인들이고, 펀더멘탈이 되게 강한 코인이기 때문에 저도 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리고 암호화폐 이제 투자를 하시면서 사람들이 많이 착각을 하는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하면 무조건 돈 번다, 그리고 손해 안 본다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제가 아는 친구들이 이제 저한테 무슨 코인을 추천할 때는 보통 말을 안 하더라도 마이너스 10%에서 마이너스 20%는 접근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펌핑 코인은 접근을 하거든요. 그래서 열에 10번이 다 맞진 않아. 그러니까 그거는 여러분들도 아셔야 된다는 거죠. 내 계좌에서 내가 1억을 넣었는데 2천만 원이 하룻밤에, 이틀밤에, 순식간에 사라질 수도 있는 게 이 시장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10억이나 100억 넣는 사람은 하루에 10억이나 20억이 사라질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니면 10억 갖다 펀딩으로 운영하는 사람은 1, 2억이 그냥 들었다 놨다. 근데 10억을 넣은 사람이 50억 보고 하는 거지, 이거를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여기서 뭐 100만 원 넣고
20만 원 까진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사람마다 그런 게 다 틀리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 못 드리지만 분명히 이 정도 리스크는 감안하고 이 시장에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거고, 제가 여태까지 이 시장에 있으면서 제가 느낀 거는 뭐냐면 암호자산 투자자의 거의 대부분 이렇게 보면은 10명 중에 1명 정도만 결국에는 수익이 많이 났었어요. 기존에는. 제가 아는 걸로는 그래. 그리고 투자금의 20% 정도 손실을 보면 사람들이 막 벌벌 떨어. 와, 이거 어떡하지? 이거 내가 괜히 했나? 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누군가를 막 블레임을 하지. 근데 또 그러고 나서 한 일주일 있다가 시장에 막 훈기가 돌고 막 상승세가 있으면 또 언제 봤냐는 듯이 또다시 사람들 얼굴이 싹 바뀐다는 거죠. 근데 저는 저한테 이제 댓글 달아주시면서 일관되신 분들이 되게 많아. 근데 저는 그런 거에 관해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제가 3만 명이 넘는 분들이 지금 계시는데 저는 그 아이디 하나하나 다 기억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을 해요, 항상. 그걸로 인해서 제가 지속적으로 방송할 수 있는 원동력도 사실 되는 거고, 제가 일을 안 하잖아요. 직장 생활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거는 저한테 그 댓글 보고 막 이렇게 하는 거는 저한테 하루에 어떻게 보면 간간히 오는 소소한 즐거움 같은 거? 그런 거일 때문에 아마 중독돼서 이 유튜브를 계속 하는 걸 수도 있어요. 물론 뭐 광고 수익도 있긴 하지만. 그래서 어쨌건 중요한 건 20% 손실에 떨지 마시고 1000% 소익을 바라보시라는 거지. 왜냐면 20% 손실에 벌벌 떨고 그런 사람들이 또 웃긴 건 1000% 수익을 바래.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리플 코인을 510원에 샀어. 근데 여기서 예를 들어서 20원이 까졌어. 지금 그래서 490원이 돼. 근데 거기에 막 사람들이 난리 친다는 거죠. 왜? 리플 코인을 사서 10,000원 벌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야. 리플 코인을 500원에 사서 그게 5,000원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야. 근데 그런 사람들이 본인이 투자한 금액에서 당장 예를 들어 1,000만 원 낸 사람이 200만 원 까졌다고 그래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죠. 암호자산 시장은 그렇게 접근하면 멘탈이 금방 나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 트럼프가 G20서 시진핑과 휴전, 언론들 일시적 타임아웃. 자, 지금 금은값이 내리고 지금 비트코인, 새로운 이제 암호자산, 그러니까 안전자산이라고 생각하는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슬금슬금 내리는 게 단기적으로, 왜냐하면 너무나도 이 시장을 바라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금은값이 떨어지는 거하고 거의 키 맞춤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오히려 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래서 일부러 그러는 것 같기는 해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한편으로는 오사카 G20 정상회의, 미중 정상회담서 무역 협상이 단판, 추가 관세 보류, 협상 재개 약속, 중이 미국산 대두 54만 톤을 주문하자 미는 화웨이 제재 완화로 화답.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 거예요. 우리는 누가 이기네 누가 지네 하지만 이들은 어차피 주거니 받거니 한 거야. 미 제재 동참 거부한 중국, 이란산 원유 계속 수입. 자, 중국에다가 그런 얘기를 했죠. 미국에서 너네 이란하고 손 끊어. 근데 중국에서 그냥 그대로 계속 자기네는 이란하고 손을 잡고 계속 원유 수입을 하는 거야. 그리고 이란을 어떻게 이제 갖고 장난을 치려고 미국에서 그랬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게 중국하고 러시아가 중간에 개입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일이 쉽사리 벌어지진 않는다는 거지. 중국은 미국의 이란 제재에도 이란산 원유를 계속 수입하기로 했다. 이게 6월 30일 날 오후 6시 30분에 나온 거고, 미국이 이란과의 거래와 관련해 중국 석유화학 회사, 금융회사 등에 예고했던 제재를 가하면 무역 분쟁에 이어 또 다른 갈등 요인이 될 전망이다. 라고 이건 나왔어. 근데 어쨌든 잠정적으로 휴전이다. 그 얘기는 뭘 뜻할까요? 그냥 이것도 그냥 흘러갈 거야. 자, 그리고 보시면은 국제 유가가 1.6%가 급락했다. 유럽이 이란 제재 모면 채널 운용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기다가 이란하고 엮여 있는 데가 어디냐면 결국에는 메르켈 총리, 유로라는 나라예요. 보시면 유럽 국가 관료들이 미국의 이란 제재 여파를 완화하기 위한 무역 메커니즘을 작동 중이라며 첫 거래 처리를 시작하고 있다고 밝혔다. 7개 유럽국은 영국과 프랑스, 독일에 이어 해당 메커니즘은 인스텍스에 합류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럽 같은 경우는 그러면 원유를 어디서 사다 쓰는 게 제일 나을까요? 이란이 석유가가 되게 싸. 다른 나라에서 수입하기에. 오히려 유럽이나 우리나라, 일본 같은 데도. 근데 미국에서는 본인들 거 팔라고 의도적으로 이란에다가 태클을 걸겠죠.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거기 중간에 껴있는 게 유럽이라고.
근데 미국이 그랬어. 그러니까 이란한테 너네 알아서 해라. 너네 맛 좀 봐라. 니네가 테러 일으키고 니네가 중간에서 어떤 유조선에 관해서 미사일 쏴가지고 폭파시켰지. 그러면 우리 너네 가만 안 둬. 명분을 하나 만들었어. 어떻게 해서 작전을 펴가지고. 자, 그런 상황에서 중국하고 러시아가 중간에 나섰고, 또 중요한 거는 유럽이 나섰어, 중간에. 다시. 미국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번에 메르켈이 만났을 때. 너네 너무하는 거 아니냐, 미국한테. 자,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 관계가? 서로 실익의 관계인데. 미국에서 진짜 싸게 유럽에다가 석유나 천연가스를 대주지 못하는 한 결국에는 유럽에서는 그쪽 편을 들 수밖에 없어. 이란에서 계속 사다가 쓸 수밖에 없어. 왜? 이번 여름이 지나면 겨울이 곧 도래하거든. 그리고 중요한 건 러시아가 중간에 개입이 돼 있는데 러시아에서 들어가는 유럽을 횡단한 그 가스 있죠. 천연가스. 그것도 또한 유럽을 겨울 내에 보호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구거든. 그런 게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를 모르는 상태면 단지 뉴스 하나만 보고 그냥 해석을 해버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고. 자, 미중 일시적 무역 전쟁 휴전, 미 상무부 화해의 제재 완화. 사면은 아니야. 봐주긴 했어. 근데 완전 사면은 아니야. 이런 얘기라 거죠. 그게 말장난이에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럼 결국에는 화해의가 원래 하던 짓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현재 상황에서. 미 상무부는 지난 5월 20일 날 화해의 장비를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에서 화해의에 내린 거래금지 조치 중 일부를 90일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여기서 5월 20일이 있고 90일간이란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3개월이죠. 그러면 8월 20일이라고 결론이 나. 그러면 무역전쟁이 다시 한번 불거지는 게 8월 20일 언저리라고 보면 돼요. 제가 이 뉴스 문장을 보고 그냥 제가 제 나름대로 해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서부터 이제 지금 7월달이죠. 7월달 들어갔으니까 8월 20일에 봐야 지금 한 달하고 20일밖에 안 남은 거 알고 보면. 근데 그거 아시죠? 8월 15일이 비트코인 ETF 승인에 관해서 점검하는 날이고 거기서 다시 몇 개월인가? 45일인가? 유예 기간을 두고 비트코인 점검을 다시 한번 승인에 관해서 이제 점검을 하거든요. 그렇다는 얘기는 10월달 넘어가지 않는 시점에서 비트코인 ETF가 승인 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어느 정도 해석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화웨이한테 이 90일간의 유예 기간으로 시간을 벌어줬다면 그들이 할 수 있는 짓이 뭐가 있을까요? 결국에 이 시간 동안에 그러니까 완전히 죽일 수도 있는데 오히려 풀어준 거밖에 안 돼. 그러니까 결국 저는 제가 보기에 쇼일 뿐이라는 거죠. 자, 지금 보면 환율 같은 경우는 1155야. 근데 아까 제가 중간에 달러 인덱스 말씀드렸지만 달러 인덱스야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죠. 여기서 달러가 오르긴 올랐을 거야. 지금보다는. 제가 이거 캡처한 게 9시 전이거든요. 지금은 한국 시간으로 9시니까 오픈했을 거고 분명히 변화가 있겠죠. 근데 가파르게 상승은 못할 거다.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 지금 보면은 시세가 시름시름 알아. 되게 이렇게 저렇게 아마 마음 아프신 분들도 많고 스트레스 받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겠지만 제가 아까 장난스럽게 말씀드렸지만 내가 예를 들어서 리플코인을 500원에 샀어. 근데 500원에 사가지고 5,000원에 파시려는 생각, 그런 희망을 갖고 끝까지 버티시라는 거지. 하다못해 만 원을 받고 팔겠다는 그런 희망의 마음을 갖고 끝까지 버티시라는 거지. 왜? 얘네들이 이렇게 시세 갖다 지금 장난을 칠 때는 분명히 뭔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7월달 바로 들어서는 지금 이러는 거라.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관점 있죠. 2일날에서 3일날 넘어가지 않는 시점, 그때는 분명히 전체적으로 대대적인 장세가 가파르게 있을 수 있다라고 제가 지난 며칠간에 걸쳐서 아마 한 일주일 동안 아마 얘기를 했었을 거예요. 그래서 100% 제가 무슨 신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분명히 맞다고는 못 드리지만 저는 저의 확신에 의해서 이 방송을 하는 거고 저도 홀딩하는 관점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홀딩하는 사람 위주로 보시면은 좀 약간 마음의 안정을 가지실 수 있겠지만 단타성 위주 하시는 분들은 다른 방송을 보시는 게 오히려 낫을 수도 있어. 돈을 주시고 픽을 해주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런 텔레그램이나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의 방송을 보시는 게 낫죠. 저는 그분들이 방송하시는 거에 손해보라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제 방송을 하는 건 절대 의미가 있는 건 아니에요. 저는 이거를 재미로 하는 의미가 사실은 되게 크기 때문에
지금까지 찰리 브랑이었고요. 제 채널을 아껴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오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오늘도 화이팅 하세요. 분명히 지금 장세가 막 이럴 때는 분명히 가파르게 올리기 위한 수작을 부릴 뿐이다 라고 저는 결론을 짓겠습니다. 항상 감사를 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안 하신 분들 부탁을 드리고 시간 되시는 분들은 광고 시청 한 편씩 부탁드립니다. 항상 진심으로 감사합니다.